자, 2011년 11월 고2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그 기술 지문이죠. 터치스크린 패널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터치스크린의 원리인데 이 글에서 보면 터치스크린의 원리 중에서 정전 용량 방식이죠. 그래서 터치스크린 패널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정전 용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전 용량 방식 요 키워드를 좀 일단 익혀두고 가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다? 그 종류가 무엇인지, 네, 종류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서 쓴 글이니까 요것도 차분하게 5문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문단부터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자, 도입 부분이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터치스크린 패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터치스크린에 대한 언급 중에서 터치스크린 패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터치스크린 패널이란 그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그 위치를 파악해서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아유, 좀 기네요. 키워드가 좀 깁니다. 기술 지문의 어떤 특징은 어떤 실제로 쓰이는 기기라든가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들을 써주기 때문에 밑줄 쳐야 될 핵심 키워드들이 좀 많아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쭉 나란히 놓고 이해하자면 정보는 많아서 이해하기는 괜찮습니다. 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종류가 숫자가 많다라는 그 단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터치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직접 접촉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이제 위치가 키워드가 되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 있는 설정된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게, 또는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직관적이라고 하죠. 바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된 장치가 바로 터치스크린 패널입니다.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바로 터치스크린 패널의 특징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좀 길죠? 특정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 위치와 관련돼서, 그 접촉한 그 위치와 관련돼서 기능이 있을 거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 대해서 접촉해야 되고, 그 위치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터치스크린 패널이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PC 같은 거, 또는 일부 PC에서도, 데스크탑 PC에서도 모니터에서 직접 터치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야. 또 우리 가게 같은 거, 키오스크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은행 ATM 같은 것도 터치스크린으로 많이 쓰이죠. 일단 우리 현실에서 좀 쓰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제목에서도 미리 써놨지만 정전 용량 방식이 있죠. 정전 용량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정전 용량 방식에서 방식의 어떤 패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패널의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방식, 이건 또 뭐지? 정전 용량 방식 또 뭐지? 자, 일단 정전 용량 방식은 정전기라고 봐야 되나? 요거는 전극을 지닌 전도성 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문에서는. 그래서 전도성 물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체겠죠. 인간도 미약하게나마 전기가 통하게 봅니다. 그래서 전도성 물체가 접촉을 일단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 정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정전기가 발생을 할 건데 그때 발생하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네, 접촉 시 발생하는 뭐가 있다? 네, 바로 정전 용량의 요거는 좀 색깔 바꿔서 써볼까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정전 용량의 그 변화를 네,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계속해서 위치가 키워드가 되네요. 그래서 위치는 뭡니까? 정전 용량의 변화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뿅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전 용량 방식이라고 했는데 정전 용량 방식에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방식의 종류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방식의 종류는 표면과 투형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 정전 방식, 표면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해서 터치가 일어나는 거겠죠. 표면 정전 방식과 그 다음에 네, 투형이에요. 네, 투형 정전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표면 정전 방식, 투형 정전 방식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터치 스크린 패널의 뭡니까? 특징과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방식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언급한 것은 요거는 특징이네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 관련돼서 특징과 요 부분이 특징이죠. 특징과 그 다음에 네,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패널의 특징과 종류, 요게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거죠.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문단. 자, 이 문단은 생각보다 좀 깁니다. 이 문단은 여기서 언급됐었던 요 내용들이 있죠. 이 종류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모르는 걸 당연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표면 정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표면 정전 방식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다시 표면 정전 방식에 관련된 언급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면 정전 방식이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겠죠.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방법, 네, 파악하는 방법, 네, 과정으로 좀 바꿔볼까요? 파악하는 그 과정이 좀 자세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표면 정전 방식으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표면 정전 방식. 자, 첫 번째 표면 정전 방식의 특징 첫 번째. 자, 첫 번째. 원리를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원리를 정리해 보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패널의 네 모서리는 각각의 감지 회로죠. 그래서 패널의 네 개의 모서리에 뭐가 있다고? 네, 감지 회로가. 그죠? 네 모서리에 감지 회로, 뭔가를 인식하고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감지 회로가 있겠죠. 그래서 감지 회로가 동시에 한꺼번에 네 개가 동시에죠. 네,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네, 정전기겠죠. 그래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를 해요. 요 네 가지 모서리에서 이 정전기가 변동하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도성 물체가 어디에 닿고 있는지, 해서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접촉 위치 파악. 다시 한번 여기서 네, 네 개의 모서리예요. 감지 회로가 있어요. 근데 동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를 감지를 해서 전도성 물체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렇게 또 조금씩 더 줄여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표면 정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속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 전도성 뭐라고 돼 있나? 네, 보니까 전도성 투명 필름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전도성 투명 필름 이것은 표면 정전 방식에서 센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센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표면 정전 방식에서의 정전 방식에 센서 역할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네 모서리에서 동시에 전도성 물체의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체가 접촉하는 접촉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접촉 위치 파악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파악하는 점은 일단 물체가 접촉을 먼저 했겠지요. 네, 뭔가 이제 닿았으니까 뭐 거미줄에서 뭐 닿으면 뭐 이거 파동이 일어나듯이 예,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한다? 전압이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전압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압이 변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전기장 형성. 다면 전압이 변하고 거기에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전기장이 형성된 다음에 정전 용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정전 용량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지 회로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 회로가 이게 여기가 어디가 닿았구나라고 해서 감지 회로가 감지를 합니다. 네, 감지 회로가 감지를 한 다음에 네, 감지라고 여기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감지 회로가 감지를 한 다음에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네,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여기 접촉 다음에 전압이 변하게 돼요. 전압이 변하게 되고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정전 용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감지 회로 여기까지죠. 전압, 전기장, 정전 용량, 그다음에 감지 회로 요 네 가지가 주요한 과정이에요. 저 순서를 일단 잘 구분해 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정전 용량 방식의 위치 파악 방식이 갖는 장단점이 있다. 예, 장단점을 언급한 내용을 또 정리해 봅시다. 장단점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장점, 단점으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조가 단순해요. 네, 단순 구조라고 할까요? 구조가 단순해.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돈이 싸요. 낮은 단가가 낮은 거죠. 단가가 낮다. 낮은 단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단점이 있죠. 네, 단점. 뭐가 단점일까? 정확도가 낮아요. 그래서 단점은 정확도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엉뚱한데 인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옛날에 초창기에는 정말 여기 찍었는데 저기에서 막 따로 놀고 마우스 같은 것도 막 저쪽으로 위에 가서 놀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기가 확 퍼져나갈 걸 제대로 구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낮고 또 보니까 네, 여러 지점을 인식하는 게 불가능해. 딱 한 포인트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지점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이 불가능해요. 여러 지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단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면 정전 방식이 저러하구나.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 3문단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은 앞에서 투영 정전 방식과 표면 정전 방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표면 정전 방식은 이런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투영 정전 방식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정전 방식과 상호 정전 방식 뭐 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네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투영 저 서론에서 있었던 투영 정전 방식 정전이죠. 네, 정전 방식에 대한 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라고 방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전 방식에서 자기 정전 방식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종류 및 종류와 거기 위치 파악 과정인가요? 자,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정리 들어가죠. 첫 번째 시작해 볼까요? 일단 투영 정전 방식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류까지 해서 투영 정전 방식에서 위에서도 있지만 자, 첫 번째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방식의 원리가 무엇일까?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촉이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거겠죠. 접촉을 감지를 하는 건데 이 접촉을 감지하는 뭐를? 센서를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센서를 일정한 구역이죠. 일정 구역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일정 구역에 배치를 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활용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투영 정전 방식입니다. 원리예요. 자,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영 정전 방식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투영 정전 방식의 종류가 무엇인가? 요거를 또 체크해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뉘네요. 자기 정전 방식. 다시, 자기 정전 방식과 그 다음에 또 언급된 거 보니까 상호 정전 방식이네요. 그래서 상호 정전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뉜다. 됐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정전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자기 정전 방식의 어떤 그 위치 파악 과정이죠. 이 중에서 투영 정전 방식 중에서 세 번째, 자기 정전 방식이죠. 자기 정전 방식의 위치 파악 과정인가요? 자기 정전 방식인데 자기 정전 방식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요걸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자기 정전 방식, 여기에서는 투영 정전 방식인데 자기 정전 방식을 잠깐 좀 보니까 투영 정전 방식은 해서 설명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유사하다 해서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기 정전 방식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 그죠?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 과정. 그래서 위치 파악 과정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위치를 파악할 때 일단 앞에 있는
투영 정전 방식과 공통점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물체에 접촉이 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네, 일단 접촉이 있을 거고 네, 접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압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변화가 있다. 앞에랑 같은데요? 그죠? 표면 정정 방식과도 또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전기장 형성.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전 용량의 변화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정전 용량의 변화가 나타나고, 정전 용량의 변화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그 변화를 어떻게 됩니까? 감지 회로가 감지해서 측정하는데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접촉을 하고 전압 변화, 전기장 형성, 정전 용량 변화. 이것은 공통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표면 정전 방식. 저기 앞에서 했었죠. 두 번째 문단에서 했었던 표면 정전 방식과 공통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네, 똑같이 썼죠? 앞부분이랑.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 더 정리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표면 정식 위치 파악 과정인데, 여기서 공통점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위치 파악 과정이면서 공통점이 된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차이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이점도 체크해 보니까 그죠? 네, 빠르고 정교하게 파악하는 거네요. 하지만 하는 그 문장에서 그죠?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죠? 네, 활용을 한다. 센서의 특정 지점의 접촉을 인식하면 센서의 각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 회로가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 행과 열의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자, 차이점은 옆으로 좀 정리할까요? 센서에 있어서 표면 차이점은 이렇게 표면 정전 방식인가요? 표면 정전 방식은 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센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도성 투명 필름이 바로 센서 역할을 한다라는 점. 앞부분에서 여기 감지 회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본 자기 정전 방식인가요? 네, 자기 정전 방식의 경우에는 네,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로 배치된 센서가 있어요. 하나의 층에 여러 센서가 있다. 요거겠죠. 여러 개의 행과 열로, 여러 행열이에요. 여러 가지 행과 열에 배치된, 그죠? 센서가 있다. 행과 열에 어떻게 됩니까? 센서가 배치가 된 거죠. 여러 층이 있다면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층에 여러 행과 열에 센서가 배치됐다. 센서에 대한 차이점이 있구나. 센서의 형태겠구나. 해서 이 부분은 센서 배치 형태에 뭐가 나타난다고?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약간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도 일부 있으나 그래도 무난하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네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표면 정전 방식과 투영 정전 방식 두 가지죠. 다음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상호 정전 방식도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상호 정전 방식에서 상호 정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정전 방식에서 어떻게 위치를 파악하는가, 그 위치 파악 과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심각한 내적 의미를 띄우는 것보다 구체적인 과정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따박따박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정전 방식에서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전 방식의 특징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이미 그 자기 정전 방식에서 여러 층의 행과 열에 센서를 배치한다라고 그랬는데 요 상호 정전 방식은요. 상호 정전 방식은 두 개의 층으로 센서가 구성이 됩니다. 두 개의 층의 센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자, 구동 라인이라고 하네요. 뭔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가로축은 구동 라인이고요. 움직이는 거죠. 구동 라인. 이렇게 묶어볼까요? 가로축은 구동 라인.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죠? 네, 세로축은 보니까 감지 라인이네요. 뭐가 있는지 감지하는 감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층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층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인데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두 개의 층이 있다. 저걸로 센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인데 위치를 파악할 때 접촉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네요. 그래서 접촉이 없을 때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요거를 또 정리해야 되겠네요. 접촉이 없을 때. 자,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요 밑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구동 라인에 여기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인데 구동 라인입니다. 네, 구동 라인에 다시 한번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구동 라인에 전기장이 일단 형성됩니다. 앞에서 설명 깔아놨죠. 예,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 접촉, 전압 변화, 전기장 형성, 정전 용량 변화 앞에서도 전기장 형성, 정전 용량 변화 이런 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전기장 형성된 것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얘네들이 이 전기장이 모두 감지 라인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감지 라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네, 감지 라인으로 모두 이동합니다. 전체가 이동을 해요. 자, 감지 라인으로 일단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감지 라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속해서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이 유지가 되면 상호 정전 용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오케이, 접촉이 없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접촉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그럼 접촉이 있을 때는 어떨까? 접촉 있을 때 위치 파악은 당연히 쉽겠지. 거기 접촉된 곳을 파악하면 끝날 테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 물체가 일단 접촉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 사물이라든가 신체 일부라든가 물체가 만약에 접촉을 했다면 이 물체가 접촉한 것이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가 되는 거죠. 전기장 일부가 어디에? 접촉된 물체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접촉된 물체에 흡수가 되는 거야. 전기장이 흡수가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막 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기장 일부가 우리 몸에 아주 미세하지만 흡수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죠? 상호 정전 용량이 여기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서로 간이라는 뜻이야. 상호, 어떤 기기라든가 그 접촉자죠. 상호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죠. 감소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기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전기장이 감소하게 되고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해요. 전기장이죠. 요게 감소가 되고 그래서 터치 좌표쌍을 인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을 더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잘 압축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터치 좌표쌍 인식이네요. 터치 좌표쌍을 인식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차근차근 쫓아가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갑자기 또 터치 좌표쌍이 나왔네? 이건 또 뭔가? 터치 좌표쌍은 뭔가? 얘도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4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터치 좌표쌍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앞에서 구동 라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구동 라인과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감지 라인이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다시 한번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한 교차점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인식한 그 물체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개별적으로 인식한 교차 지점, 교차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차점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개별적인 교차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러 쌍의 그죠? 여러 개의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터치 좌표쌍이 몇 개,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 해서 요거는 주어진 정보를 그냥 잘 압축 정리하면 되는 글입니다. 기술 제재잖아요. 설명,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설명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단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었죠. 네 번째 문단이 조금 길었어요. 약간은 내용적으로 좀 길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개의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배경 지식을 약간 넣으면 자, 터치 좌표쌍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게 바로 멀티터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찝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써놓으면 멀티터치가 하나만 딱딱딱딱 돼서 하던 것이 이제 여러 군데가 다 종합적으로 처리가 된다. 멀티터치가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야.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한 스크린에 매달려서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 자, 5문단은 또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글의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5문단. 자, 마지막 문단은 상호 정전 방식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상호 정전 방식. 저 앞에서 네, 언급했었던 상호 정전 방식에 대해서 최종 처리 과정이 있을 겁니다. 상호 정전 방식에 최종 처리가 있을 거고요. 그 최종 처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됐네요. 네, 그래서 최종 처리 과정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종 처리 과정을 먼저 또 체크할게요. 네, 최종 처리의 과정이 어떠한지 또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터치 컨트롤러가 그죠? 터치 좌표성의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키워드로 배치를 해서 네, 터치 컨트롤러가 있고요. 자, 터치 컨트롤러가 터치 좌표성의 정보를 해서 저 앞에 있는 네, 좀 써볼까요? 네, 터치 좌표성의 정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정보를 플러스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대요. 네,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0과 1로 이진수로 아마 바꾸는 것 같아요. 자, 변화를 하고 그것을 다시 또 이미지로 처리하는 거죠. 이미지로 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중앙 처리 장치에 전달을 하는 거죠. CPU라고 하나요? 네, CPU 중앙 처리 장치에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접촉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접촉 위치를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네, 다시 한번 네, 최종 판단을 한다라는 것. 네, 처리 과정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상호 정전 방식의 단점이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네,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단점은 그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네,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되고 좀 쓰이려고 했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멀티터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야. 여러 군데를 찝을 수 있고 2사람, 3사람, 4사람도 찝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터치 좌표쌍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멀티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할 것처럼 예, 터치 좌표쌍이 여러 개입니다. 터치 좌표쌍이 하나,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예, 그 여러 개를 프로세싱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